나이지리아의 석유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. 그쵸. 정말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.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위에서 15위권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. 그 매장량은 한 10번째, 11번째 이 정도 되고 아프리카 국가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이지리아가 또 이렇게 앞서 있습니다. 물론 요거는 이제 좀 순위가 조금씩 해마다 바뀌기는 하지만은 일단 23년도에는 나이지리아가 최고로 많은 석유를 생산을 했습니다. 미국 좋겠다. 1위야. 저것도.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되게 직관적으로 보기가 좋더라고요. 이 네모 박스가 클수록 그 물품을 많이 수출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물품을 수출했는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붉은색이 다 기름과 관련된 겁니다. 석유와 관련된 거.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크루드 오일 말고 그 오른쪽에 그 리파인드라고 좀 조그맣게 있어요. 1.48%. 네. 석유를 생산해서 보내긴 하지만 정제된 석유는 거의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.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돈을 벌잖아요. 그래서 수출의 80% 이상을 빨간 박스 석유가 차지를 하고 국가 수입의 30%에서 40%를 또 차지를 하고 GDP의 뭐 6%에서 9%가 이 석유인 겁니다. 그래서 굉장히 석유에 치우친 경제고요. 근데 사실 나이지리아가 원래부터 석유를 수출했던 건 아니에요. 60년대까지만 해도 농업 국가였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70년대에 본격적으로 석유를 수출하면서 그걸로 인한 부를 창출하게 되죠. 근데 이제 이 석유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지만 이 산업 분포로 봤을 때 너무 이제 석유에 치우쳐져 있는데요. 이 맨 아래쪽이 농업이에요. 그리고 그 위에 산업이 있는데 이 산업의 대부분이 다른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석유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. 그래서 석유 산업의 문제점을 안 보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. 네. 보시면 나이지리아 석유 공사에서 이 수출입을 관리를 하고 원유를 수출을 합니다. 근데 수출을 하는데 이거를 정제하고 그래야 이 좀 부가 가치가 있는데 그럴 만한 기술도 없고 그리고 설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원유를 수출해 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다국적 회사들이 정유한 그 기름을 다시 사요. 결국은 마이너스인 거죠. 더 윗돈을 얹어서 가져와야 되니까. 그리고 이제 많은 석유를 수출을 하긴 하지만은 석유 산업의 또 문제점이 고용 착취 효과가 낮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파이프 박음되는 거니까. 네, 맞아요. 그리고 뭐 기술이나 뭐 요런 설비 요런 게 중요하지 많은 노동 인력이 필요가 없는 산업인 거예요. 부정부패가 심하고 고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석유 산업이 GDP를 많이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 나이지리아의 그 국가 발전에는 좀 발목을 잡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기름이 나는 만큼 여기에서 유출되는 기름으로 인해 또 자연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겠죠. 그래서 2008년도에 이 나이저 델타 지역, 뭐 니제르 델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아까 그 이보족이 살고 있는 그 남쪽 아래 지역이에요. 여기가 이제 최대 석유 매장인데 쉘에서 오래된 파이프 라인을 써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기름이 유출되다가 이 지역이 다 이렇게 오염이 된 겁니다. 아이고야. 결국은 뭐 1억 1천만 달러에 합의를 했긴 했지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복구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이런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정유회사들이 좀 책임의식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럴까요? 그들이 할까요? 라는 의문이죠. 네. 그래도 저런 게 있으면은 이제 다른 국가에서 협의할 때 저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를 하겠죠. 맞아요. 네.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